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남자, 피해야 될 남자, 결혼해야 될 남자,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를 올렸더니 여성분들도 올려달라고 그냥 해서 여성분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성분들이지만 여성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여성분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판가름 하셔서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과유불급으로 부족함을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제가 보는 이 격이라는 것 자체는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월지가 그 사람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지는 못해요. 월지라는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가 월에 태어나는 해가 월지인데 계절별로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특성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사주라는 것은 8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8글자로 구성되는데 아무리 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로 이 8개를 다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이게 격으로 보는데 격이라는 건 이제 십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십성도 사실 목화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볼 때는 일지도 같이 보고 이제 경우의 수도 이제 대비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오행별로 해서 십성을 또 전부 다 보고 또 이 팔자별로 다 보려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강의를 해야 될 만큼 양이 늘어납니다. 대신 디테일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다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성향만 나타내는 것이니까, 일단 이걸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간다고 하면, 이 책 사랑을 디자인하다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디자인하다를 한번 보시면, 요거에 대한 여자 선택 기준, 남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자기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월지만 기준으로 해서 일지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지 플러스 일지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하게 볼 텐데 이것으로 전체를 다 나타낼 수 없다는 거. 정확한 것은 사주팔자 모두를 보고 감명을 해야지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월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결혼 피해야 되는 여자, 결혼 피해야 되는 여자 순입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순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 상대로 가장 피해야 될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상관격. 이제 상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상관격이라는 것은 월지하고 일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십시오. 격이라는 것은 월지에 의해서 이제 투관된 것을 정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지나 내 월지에 이 상관이 있으면 이런 특성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일지나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그런 특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오행이 천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면 이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확실합니다. 그건 100%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관이 있는데 천간에도 또 똑같은 글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투관이 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기운은 100% 나옵니다. 10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월지나 일주에 상관이 있는 여자 왜 피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잔소리의 아이콘이죠. 잔소리의 아이콘. 예, 잔소리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일단은. 예, 말이 많은데 그게 왜 나쁘냐?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항상 뭔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로도 어렵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환영받기 어려워요. 특히 윗사람하고는 계속 부닥치게 돼 있어요. 아랫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쓰니까. 남자 상관격도 돈을 잘 쓰지만요. 여자도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거나 월지에 상관을 깔고 있는 여자들은 돈 잘 써요. 특히 아랫사람들 만나면 내가 쏠게. 내가 쏴요, 그냥. 예. 그리고 누가 후배나 동료들이 말을 못하면 야, 그거는 부당한 거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자기가 나섭니다. 이 언니가 다 책임질게. 언니가 가갖고 막 대신 얘기해줘요.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그래서 욕은 자기가 혼자 바가지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왜 피곤해요? 오지랖이잖아, 오지랖. 온갖, 결혼해서도 온갖 동네 일들을 다 처리하고 댕기고 자기는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밥 차려줄 기운이 없대, 남편은. 남편은 일하고 들어왔는데, 낮 동안 동네 일들을 다 보고 댕기느라고 기운이 없어서 밥은 못 먹으니까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 여자는요. 근데 식신성 여자들은 배가 고파도, 아니, 자기가 아무리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래도 내가, 우리 남편이 월급은 주니까 밥은 차려줘야지. 그렇게 와서 밥을 차려주는데, 삼각형 여자는 시켜 먹어. 그게 더 경제적이야. 그리고 치킨이나 보쌈 세트 뭐 이런 것들을 시켜줘요. 먹으라고. 짜장면 뭐 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나면 라면을 아마 끓여주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오지랖. 가정에 집중하고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온갖 일들 다. 모든 일들은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가 로마가 아니잖아. 근데 로마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다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같이 사는 사람 자체가 엄청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든다는 게 뭐냐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따지는 거, 이게 말 자체가 따져요. 계속. 오빠는 왜 그래? 오빠는 내가 오빠한테 카톡을 3번 보냈으면 오빠도 3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한 번밖에 안 보내? 왜 한 번도 안 보내?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따져요. 그리고 고치려고 든다고. 오빠는 이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을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이 편한 거고 원숭이는 나무 위가 편한 거란 말이야. 각자 다르거든. 다른데 이 삼각형인 여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남편을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나쁜 습성이 있으면 너는 왜 밥 먹으면 바로 누워?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나 말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바로 눕지 말고 항상 앉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바꾸려고 들어요. 그래서 일단 피곤해요. 엄청 피곤합니다. 오지랖 때문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난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왜 안 가냐? 자기가 다 해주면서도 욕을 먹어요. 그렇게 얘기해, 남편한테. 나는 순이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때 뭐 개 모임 할 때도 내가, 자기 돈 없다고 그래갖고, 10만 원 빌려주고, 애기도 걔 바빠갖고 내가 다시 자기 바쁘다고 그래갖고, 걔 애도 우리 집에서 밥 먹여갖고 내가, 보내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작 자기가 무슨 얘기할 때 그걸 반대하더라, 그거야. 그 순이 엄마 나쁘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오지랖이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욕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주고도 맨날 욕 먹어요. 밥값 내고도 욕 먹어요. 상관격이. 그러니까 자기 공을 자기가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식상고도 나옵니다. 식상고. 식상다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는 동안 내내 피곤해요, 남자는. 남자는 항상 피곤해. 자기 표현이 강하거든. 물론 이것도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그나마 수의 상관이나 금의 상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낫겠죠. 토의 상관은. 목화의 상관은 어떻겠어요. 예. 목화의 상관은 그 발산의 굉장히 강하죠. 근데 또 천간으로 목화의 상관이 뭐 병화나 정화로 투관돼 있다. 그럼 그런 성격이 100%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월지일지에 다 있다. 아주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의 대변인 노릇을 다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1위에 선정했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예. 2위를 볼까요? 2위는 왜 겁재로 뒀냐면 겁재는 승부욕이 있어요. 예, 경쟁 심리가 있고 승부욕이 있는데 이게 왜 나쁘냐? 물론 때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부부라는 것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거든요. 상호.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채워주고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이 겁재는요, 일단 공감 능력이 없고 계산적이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뭔가 계산적이고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간에도 뭔가 계산을 하게 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하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너는 내가 너한테 10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800개 못 줘. 그러면 내가 2가 손해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겁재예요. 예. 그래서 이 겁재가 너무 많아버리면 일단 자기 고집도 굉장히 강하지만 자존심도 쓸데없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이 비교는 순수한 맛이라도 있는데 이 겁재는 순수한 맛도 없어요. 예. 계산적이란 말이야. 남녀 간에, 이 부부 간에 특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흘러버리면요. 그 관계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병들면 어떡하겠어요? 병간호 하겠습니까? 버리고 가겠죠, 바로. 그렇잖아.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자기 자식을 낳아도 겁재가 발달한 여자는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식하고도 계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넌 당연히 나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야 되고 용돈 얼마씩 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의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적당히 발현돼 있으면 괜찮은데 적당히 발현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심할 경우를 이제 2위로 둔 겁니다. 군겁증제가 많이 되니까 또 재물도 안 모이겠죠. 제가 너무 강하면. 그래서 2위입니다. 요 평간이 제가 3위로 뒀는데 이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남자적인 관점, 그리고 여자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물론 이제 결혼할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남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평간이. 근데 여자적인 자기 자신이 평간을 있는 여성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모함이 있어요, 무모함. 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무모함이. 왜 나쁘지 않냐? 물론 결혼 생활하다가 이 무모함 때문에 이제 큰일 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찌질이 남자 있죠, 찌질이 남자들한테는 평강격인 여자들이 좋습니다. 왜 좋냐? 지가 평강공주한 줄 알아요, 평강공주. 그 찌질이 같은 남자를 자기가 잘만 하면, 원빈이나 현빈이처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의 대마왕이에요, 착각의 대마. 그래갖고 만들어지지 않은 남자를 선택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키워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보는 눈이 어떻다? 남자 보는 눈이 꽝이다. 남자 보는 눈이 없습니다, 평간인 남자들은. 그래서 평간운 들어올 때는 남자도 제가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찌질이 들어오냐. 나쁜 남자나 찌질이가 들어오잖아. 나쁜 남자도 자기가 좋은 남자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건 자신감이 아니죠. 무모함이죠, 무모함. 자신감이 아닌 무모함을 갖고 있어요. 조건 같은 거 안 따져. 인간성. 자기가, 나름대로 커트라인은 있습니다. 키는 180 이상, 얼굴은 누구 정도 수준 되면, 자기가 데리고 다닐 때 창피하지 않으면 된다. 그 정도의 기준은 있는데, 특히 이 이 편관이라는 이것이 편인하고 또 합쳐졌을 때는 외골수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갖고 정말 모든 여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찌질한 남자를 자기 혼자 좋대. 저 남자를 자기가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이상야릇한 괴상망측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국은 3년 살면 뭐라 그래요? 내 발등에 도끼로 내가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간을, 지지에다 깔고 계신 여성분들, 남자 고를 때 본인의 안목을 믿지 마세요. 나는 이상 야릇하고 괴상망측한 자신감이 있고 무모함이 있다. 그것이 또 총간으로 투관돼 있다. 평간이 두 개가 이렇게 쫙 올라가 있다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그걸 믿지 마세요. 자신의 안목은 믿지 말라. 이게 평간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좋죠. 왜 좋냐? 자기가 찌질한데 괜찮은 여자가 자기를 데리고 와. 그래서 공부하라고 도서관에서 학교도 보내주고 자기가 월급 타갖고
남편 학비도 대주고, 얘 주면 당구장 가서 맨날 당구만 쳐요. 공부 안 해요. 학비 가지고 가면. 맨날 무슨 자격증 딴다고 해서 학원비 주잖아. 그럼 그거 갖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논다고 호프집에서 게임하고. 근데 한 3년 지나면 이제 그때 깨닫겠지.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이 찌질 입장에서는 괜찮죠.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 이 편간이 발달한 여자들은 모험심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끌고 가는 지도력 같은 게 있거든요. 다행히 식신이 있으면, 이 편간을 볼 때는 항상 식신 여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식신이 이렇게 제살이 된다. 식신이 있어갖고 제살이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나쁜 남자도 정말 바바온달도 조금은 장군은 아니지만 군졸은 만들 수 있어요. 예. 온달 군졸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이 식신 제살이 되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무모한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덜컥 저질러. 비트코인에 한 1억 확 투자해버려. 부동산에서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강남에도 아파트를 확 사버려. 계약금을 쳐버려. 중도금 계약금은 계산 안 해. 우선 계약금만 있으면 잔금은 계산 안 해. 우선 계약금부터 내지르는. 이 편간의 기운이에요. 무모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식신제살이 되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해결을 합니다. 예, 그걸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드는데 식신제살도 안 되면서 식신도 없는 주제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인다?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본인한테도 최악이에요. 남편한테도 나중에 최악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가끔씩 보는데, 여기저기서 대출 이빠이 다 받아서 아파트에서 대출 뽑고 친구한테 빌리고, 오케이 캐시론 받아갖고 비트코인에다가 몽땅 쳐놓았어. 그런데 채굴기인가 뭔가를 팠는데 뭐가 안 나온대. 그게 이제 이런 무모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뭐가 들어오냐? 착각사. 대표적으로 상관이 들어오겠죠. 얘 나쁜 애. 상관하고 겁재하고 편관 이 세 개가 만나면 이 3종 세트가 만나면 바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대한 일. 자기가 절대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게 이 상관의 착각과 자신감과 겁재의 이 욕심과 이 편관의 무모함이 만나갖고 만들어내는 거대한 스펙터클한 아주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만드는. 자기가 절대 감당 못해. 남편도 감당 못해. 그래서 위장이혼 하잖아요. 결국은. 막 빚쟁이들 막 찾아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1, 2, 3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결혼해서도. 언제 뭐가 터질 줄 몰라요. 정말 그 예측 불가한, 천라지망 같은, 여성입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편간이 있으면 또 멋있을 수도 있어요. 멋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로 와. 내가 사람 만들어줄게. 이 자신감. 이건 멋있죠? 예. 그래서 이 1, 2, 3이,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관. 정관이 왜 나쁘냐? 의외죠? 정관은 가장 좋은 체성인데, 여성이 정관이 있으면 현모양처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이에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게을러요. 이것은 제 약간 주관적인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자가 게으르면 안 씻고 냄새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인 여자들 좀 게으릅니다. 예. 남자가 좀 안 씻고 그런 것은 야성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자가 안 씻으면 막 머리에 허옇게 비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때껍질 떨어지고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이 정관격인, 오직 그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게을러요. 예, 정관격이. 예. 그래서 정관격인 여성인데 식상이 전혀 없다. 식상도 없는 데다 정관하고 인성만 있다 그러면 정말 게으름의 극치예요. 예. 여자가 게으르면요, 집안 자체가 살림도 안 돼. 애도 들어오죠, 애도 꼬질꼬질해지고, 집안 자체도 꼬질꼬질해지고, 여자는 그래서 좀 청결하고 뭔가 좀 깨끗한 느낌? 예. 그 냄새 나면 좀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데. 남자 입장에서. 이건 남자 입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좀 깔끔한 여자
가 좋아갖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 부인이 결혼했어요. 그것도 결혼도 일찍 했어요. 근데 들어온데도 좋다고 결혼을 했거든, 내 친구 중에서.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고쳐졌대. 하도 자기가 잔소리를 해갖고, 안 씻는데, 여잔데 안 씻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안 씻는데? 여름엔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여름엔. 냄새가 나니까. 근데 잘 안 씻는데. 애도 그렇대. 근데 애도 똑같대. 딸도 있는데. 그래갖고, 제 친구가 아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뭐 씻을 때마다 뭐 애한테는 뭐 이렇게 용돈을 주고, 마누라한테는 많이 씻으면 뭐 이렇게 쿠폰 찍어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관격인 여자들은 반듯해요. 모험도 싫어하고, 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사 가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변화를 다 싫어해요. 그냥 항상성을 항상 추구하거든, 항상성. 근데 정제의 항상성은 부지런하면서 항상하단 말이야. 항상성을, 정제는 부지런해요. 예. 부지런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얘는 항상성이 안 씻는 걸로 항상성이야. 계속 들어온 걸로 항상성.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정관이 있으면 밖에 나가면 일은 잘합니다. 밖에 나가면요. 그러니까 정관격인 여자들 집에 가보세요. 나올 때는 자기 몸을 아주 깔끔하게, 특히 뭐, 일지에 도화를 깔았다 그러면 진짜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 탁 하고 옷도 깔끔하게 딱 입고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해. 책임감도 있잖아, 관이니까. 열심히 부장님, 과장님 하면서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집 딱 들어가면 이렇게 발을 들일 틈이 없어. 하도 지저분해갖고. 예.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집안은 그냥 아주 그냥 옷장이고 뭐, 정리가 안 돼 있지. 예. 근데 정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정제가 있으면 이제 정돈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좀 잘 씻겠지. 근데 정관만 있는데도 식상도 없고 정제도 없다 그러면 정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4에다 올려놨습니다. 안 씻는 여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은 고집이요, 자존심. 이게 똥꼬집이거든요.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아집이라고 그러죠. 비견이 일단은 강하면 이혼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죠. 왜?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특히 여성이잖아, 또. 여성이니까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 건드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말을 안 해. 표현을 안 해요. 자존심은 남자, 여자한테 전혀 필요 없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변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휩쓸리는 거야.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휙 가버려요. 그래서 누가 친구가 찾아와갖고 너무 불쌍해. 그 친구가. 그러면 그 공감을 확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작게 사고 치우면 보험을 하나 들어줘. 이거는 그래도 애교지, 귀엽잖아, 이거는. 진짜 귀염둥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보증을 서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대형 사고라고. 남편 허락도 없이 그냥 서줘요. 친구인데, 김보성입니다, 의리. 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는 뭐 나중에 몇 달 붙다가 해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귀엽지. 이런 부탁은, 뭐 정수기 하나 사주는 거, 뭐 책장 사면 책을 한 지 사주는 거, 뭐 이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지. 근데 보증은 그게 아니잖아. 연대보증. 예. 근데 보증서 갖고 망한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봐갖고, 대부분 다 이 비견에서 와요, 비견에서. 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거든. 겁제는 보증 안 서줍니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안 서줘요. 근데 비견은 서줘요. 순수하면. 명분만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일을. 그래서 비견이 그런 면에서는 위험해요. 중간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격하고 일지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원래는 월지만 보는 건데 실질적인 사주 간명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월지와 일지 두 가지를 다 보시고 이것이 또 천간에 투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투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비견은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5위에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편인. 그 사랑의 디자인에서도 편인의 사랑은 외롭다고 그랬죠. 고독한 사랑이에요. 외로워. 외롭고 고독해요. 얘는요. 자신감도 없어. 원래 인성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신감이 없어. 왜 외롭고 고독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편인이 왜 나쁠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게 전부 다 합쳐져고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빠요. 생각은 더럽게 많은데 생각 자체가 다 부정적이야. 나 다음 달에 천라지망 들어오는데 나 죽는 거 아닐까? 그 염세적으로 빠져버려요. 천라지망 들어오면 조심하라는 거지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안 죽는다고 천라지망 들어온다고 물론 예? 그 나쁜 게 들어온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내년이 이제 해수 들어오니까 나 사해충이야. 이제 내년에는 이제 끝났어. 휴문이야. 끝난 게 아니라니까. 사해충이라는 거 들어온 거 알잖아. 아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내리는 소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영원히 내리는 봄날도 없지만, 햇빛도 없지만, 영원히 내리는 소나기도 없다고. 운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자체가 이 파동. 제가 음양 공부할 때 수도 없이 강조하죠.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뭐다? 음이고, 이게 드러나면 이게 양이고, 이때는 운이 안 좋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요때 되면 또, 아이고, 봄날이다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음, 일양, 지휘도라는 게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나쁘다는 의미야. 한 번은 양이고, 한 번은 음인 것이 도이듯이,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나쁜 것이, 이게 운명이라는 거라고. 영원히 내리는 소나기가 없으니까, 운이 나쁘다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운이 좋다고 해서 또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 인생만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세옹지마. 예? 그래서 부정적이야 얘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자신감도 없고 매달려. 이게 사람이 부정적인 게 얼마큼 안 좋냐면요. 암을 만듭니다. 암을. 실제로 이거 통계해 보면요. 얘네들 상관이나 이 상관이 발달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식상이 발달한 애들은 암도 잘 안 걸려요. 다 발산을 해버리거든. 근데 식상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암이 걸려요. 자기는 발산하지만 그 받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 막. 잘 때도 귀에다 대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사주를 몰랐을 때예요. 전혀 몰랐을 때인데, 그때 잘라 그러면 나쁜 고참 하나가 제 귀에다 대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걔도 아마 상관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 고참도. 밤새도록 안 자고 사람을 계속 괴롭힌다. 말로 이렇게 계속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거든. 자기는 다 풀어 그걸로. 그래서 암에 안 걸려. 근데 이걸 받는 사람, 편인. 다 저장장치잖아, 이건 저장장치. 그것도 왜곡된 저장장치.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들어오는 편인의 저장장치.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게 뭐냐? 이게 부정적이라는 의미예요. 부정적으로 계속 치우쳐서 가는 거야. 감정 기복이 심하겠지. 왜?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꼭 죽을 것 같은데 어때? 느낌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편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인이 있는데 뭐 식신이 있다. 이러면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안 좋게 보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안 좋게는 봐요. 이것도 편인 도식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깨질 도자거든요. 밥그릇을 엎는다. 도식이 들어와도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편인을 분출할 수 있는 식상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십성보다는 오행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인 도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바로 붙어 있는 건 별로 안 좋겠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는 식신은 있는 게 좋아요. 상관이라도 있는 게 좋다고. 그래야지 이게 압력이 계속 가중되는 것들이 뭔가, 터져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식상사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표현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계속, 지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계속 뿜어내주는 그런 어떤 연습들을 시켜줘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그 압이 가중돼갖고 나중에 병 걸린다니까 그게 암이야. 다른 게 암이 아니라. 예.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람들이 암이 많아요. 편인격인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 많잖아.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그리고 잘 참아요. 암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 편인, 그 다음 편관, 편인, 편관,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드는 거예요. 참거든. 왜? 남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똑바로 해야 돼. 책임감 있게 해야 돼. 예? 정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남들 보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안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인은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일단 엄청 피곤해요. 예. 항상 방실방실 웃는 그런 분이 좋겠죠. 아직 재성이 안 나왔네, 세상에. 지금 재성 있는 여자가 벌써 좋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 식신은 오지랖은 이것도 같은 오지랖인데 정화된 오지랖이에요. 정화된 오지랖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생각하고 나서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상관처럼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필터링을 한번 시켜요. 정수기에 정수기. 식신은 정수기처럼 한번 필터링이 돼요. 이중 필터로 이렇게 한번 필터링 돼갖고 내가 이런 말을 우리 남편한테 했을 때 우리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고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보다는 사람을 좀 덜 기분 나쁘게 하겠죠. 자기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한번 순화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요. 얘는 바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야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시켜서 얘기하는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1, 2, 3, 4 몇 등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식신은 자기 할 도리는 다 한다고 그러잖아. 식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 순수해서 자기 할 도리, 자기가 아무리 오지랖을 온 동네 방네 오지랖을 다 떨었다고 하더라도 남편 들어오기 전에는 칼같이 들어와요. 남편 퇴근 시간이 7시다 그러면 세상 없어도 6시까지는 들어와요. 들어와서 밥을 자기는 오늘 낮 동안 집에서 얌전하게 살림했다는 그런 어떤 표시만 보여주죠. 실제로는 오지랖을 엄청 떨다가 들어온 건데, 어쨌든 그래도 자기 할 도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6시부터. 예. 5시 반까지는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통장, 홍반장 일 다 하다가 5시 반 되면 이제 들어와서 현모양처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편을 앞치마를 두르고 탁 맞이합니다. 그래서 밥상을 싹 차려줘요. 그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일이하고 여기 어디야 그 유기하고의 그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식신은 순수해요. 그리고 모성애가 있죠. 예. 순수한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얘는 욕심이 있는 모성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그리고 건강하잖아. 일단 식신이 있으면. 예. 건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순수한 깊이가 있어요. 순수한 깊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밖에서 돈 버는 게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잘해주게 되지. 마음이라도. 짠한 거지, 남편이.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걸 먹이겠지. 얘처럼 뭐 짜장면 시키고 보쌈 시켜주지 않겠지. 치킨 시켜주지 않고 뭐 유기농으로 이왕이면 사갖고 좋은 재료로 해갖고 이렇게 막 자기가 요리를 하겠지. 몸에 남편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보고. 여기서부터는 다 좋은 거네. 정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정제격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한테는 좋아요. 일단은 자기 가정밖에 몰라. 자기 남편, 내 자식밖에 몰라. 그러니까 잘하겠죠. 그리고 살림꾼이잖아. 알뜰살뜰하게. 예? 알뜰살뜰하잖아요.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알뜰하고, 가정적이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항상성인데 부지런한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잘 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이게 성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지금은 성 갖고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더욱 정확하게 하려면 이 궁까지 같이 봐야 돼, 자리.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또 틀려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궁성을 월지하고 일지 위주로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래서 투간의 그 개념을 설명했던 게 이것이 이제 천간으로 나오면, 이게 더 오히려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사실 좀 디테일하게 좀 하면 좋은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관격이나, 그러니까 정제가 일지나 월지에 있을 경우에는 이 정제격, 정관격이 아니라 정제격이야. 정제격 같은 경우에는 알뜰하고 가정적이고 정말 성실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성을 항상 유지해요.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항상 남편한테 맞춰주려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런데 정제보다 의외죠. 편제가 더 좋다는 의미거든요. 편제는 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뒤바뀔 수 있어요, 사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제하고 편제는 좀 뒤바뀔 수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편제는 눈치가 빨라요.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는 1등입니다. 남편이요, 뭐 하기 전에 알아요. 뭐 하기 전에 이미 안다고. 남편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정제하고 편제를 한번, 둘 다 이제 그 남편한테 맞춰주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눈치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편제는 여우잖아요. 이 정제는 곰이고, 남편이 몸이 허약해졌어. 그래서 남편한테 곰국을 끓이는 거야. 이 따만한 솥단지에다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제와 예를 들어서 식신이 있는 여자는, 정제와 식신이 있는 여자는 곰국을 이만 끓여. 그래서 언제까지 먹는다? 일주일에서 7일에서 한 15일 동안 계속 아침마다 곰국을 먹어야 돼. 이 남편은. 지겹겠죠, 아주. 근데도 한결같이 계속 꺼내네. 3일째도 곰국. 큰 솥에서 끓였으니까 식신이 있으면 손이 크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정제가 또 있으면 이 식신이 있으면 손이 크고 정제가 있으면 또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곰국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 생각에만 꽂혀갖고 계속 일주일에서 15일 동안 곰국만 먹인다. 이 남편은요, 이제 회사 갔을 때 절대 설렁탕은 안 먹겠죠. 갈비탕이나 설렁탕은 보기만 해도 우걱할 거예요. 그런데 편제는 곰국을 끓여서 이만큼을 같이 끓였다고 치자 그거야. 근데 남편이 딱 3일째 되는 날 곰국에 손이 안 가, 왠지. 눈치를 딱 채요. 그래서 바로 편제는 4일차 되던 날 이게 미역국으로 바뀝니다. 이게 편제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미리 간파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제는 어때? 계속 곰국이야, 계속. 남편이, 야, 이거 그만 좀 먹여. 막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이거는. 그 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곰국을 계속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편제가 좋습니다. 알아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정제님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안 바꿔줘, 이거는. 계속 곰국만 먹으라고 그래. 힘들어요. 예. 그리고 부동의 이제 1위, 정인격. 정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1위에다 줬어요. 왜 그러냐면 정인이 일단 격에 있으면 항상 공부하려는 뭔가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을 일지든 월지에다 깔아서 정인격이든 일지에 정인을 깔면요. 항상 뭔가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가 돼 있습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일단은 다 받아들여요. 얘기를 일단 들어요. 상관처럼 지가 먼저 확 튀어나가지가 않는다고. 남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상관이 제일 잘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고 뭐가 그게 아니야. 일단 들어봐. 그래도 그게 아니고 내 말 자기 말부터 들어요. 근데 인성은 그렇지. 정의는 안 그래요. 순차적으로 다 싸웁니다. 차곡차곡. 그래서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받아들인다고. 수의 존재라고. 이 정인의 최고의 장점이 이 수의 수. 이 수의 어떤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거야. 수상행식에서, 반야신경의 수상행식에서 이 수의 기능을 하는 거야. 받아들여요, 일단은. 그리고 항상 뭔가 배우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나이가 먹더라도 배우려는 그 어떤 그 기운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우리 제자분들 중에서도 이 인성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정인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뭔가 나이를 드셔도 배우려는 그런 어떤 욕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공자도 죽을 때까지 배웠어요. 공자 같은 분들도요. 종심소욕 분류구가 될 때까지 계속 배우셨다고. 네? 배움에 대한 수용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이 기운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일이에요. 예. 그리고 전통을 중시합니다. 예. 전통을 중시하고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이나 절차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예. 이게 자격적으로 맞는지 절차적으로 맞는지. 그러니까 정인하고 정관이 관인상생이 딱 돼 있으면 거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3종 세트잖아. 예. 정관, 그 다음에 정인, 그 다음에 정제. 이 세 가지가 플러스 되면 정말 엄청 심심하긴 하겠죠, 근데. 예. 엄청 심심하긴 해도,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동의 지금 1위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다 맞춰야 돼요. 세상별로도 다 맞춰야 되고 그 8글자를 다 봐야 되는데 예, 잠시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네,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거만 해도 기본 그런 어떤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 일지하고 월지에 예를 들어 현관이 있으면 그런 무모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언을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남자 생겼을 때 저 남자를 내가 반드시 뭘 만들겠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가 잔다르크가 아니잖아요. 여성분이. 평관을 갖고 있는 분은 잔다르크가 아니라고. 지금 뭐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잔다르크는 필요가 없어요. 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온달 장군도 필요가 없고 그냥 평범하고 조건 맞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남자가 필요한 뿐이에요. 지금 평화시에는 예, 직장 안 잘리고 잘 다니고 그래서 그런 자기가 보는 눈이 없으면 누구한테 들어야 돼?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라고. 결혼 잘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결혼 잘한 친구나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그 어떤 데이터를 문서화 시키세요. 문서화 시키라는 건 뭐냐면 다 쓰라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1번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눠갖고 이런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내 남자 사용법, 내 남자 뭐 장단점이라고 써도 되고 사용법이라고 써도 돼서 여기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종합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서 쭉 써갖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저울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게 좋은 쪽이야 이게 종합이 장점 쪽으로 간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의 그 안목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데이터기 때문에. 예. 정 안 되면 이런 거라도 만들라고. 근데 이 노트도 자기가 만들면 안 되겠지.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올바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정인과 정관을 갖고 있는 친구 있죠. 여자친구한테 갖다 줘 보세요. 잘 봅니다. 예. 정관, 정인, 정제에 있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친구한테 이걸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야, 여기 오류가 없냐? 이 장단점 파악하는 거, 그러면 잘 얘기를 해줄 겁니다. 벌써 40, 이거는 지금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첫 편은 요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하고 피해야 될 여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시니까 연휴 때 유튜브 보시면서요. 남자 사용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사랑을 디자인하다 이 연애법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전화로 와서 책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는데 세상에 아직도 책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막 있다는 게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냥 책은요, 대형 서점에 가면 물론 있겠지만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걸 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제 이름만 치세요, 제 이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주계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십몇 년 전부터 스포츠 동아에다가 6년 동안 사주 칼럼을 연재했기 때문에 제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최재현, 이 어입니다. 예. 최재현을 치면요, 제 기사랑 제 책 파는 것들이 사방팔방에 무슨 위메푼이 뭐 이런데, 뭐 쿠팡이 이런 데서도 다 팔아요.
서점뿐만 아니라 뭐 알라딘, ES24, 인터파크 뭐 이런 데서 다 파니까 최재현 치시면 뜨거든요. 그거 클릭하셔갖고 책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10% 할인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면요. 10% 할인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주책 중에서는 가장 쌀 거예요, 제 책이. 제가 일부러 낮췄어요, 가격을. 예전에는 비싸게 안 받고. 그래서 12,000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책 값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무료 배송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거하고 제 사주 사랑의 디자인하다를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저 책이 좀 디테일하게 재밌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저 책은 충분히 그냥 읽어 나갈 수가 있게 그렇게 썼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현이었습니다.